지난 1일 드디어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만났습니다. 진중권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A 플러스를 받을지 아니면 B 플러스를 받을지는 지금 A 제로인데 회담에 달렸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그러니까 뭐 회담에서 썩 잘한 것 같지는 않아요. 아하. 그래서 왜냐하면 회담 자체가 둘이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뭐 나올 게 뭐가 있을까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예. 왜냐하면 서로 줄 게 없는 상태에서 만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합의문이 나왔다기보다는 공동 발표문이라는 게 나온 거죠. 아하. 일단은 민생 그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기구를 설치한다. 이게 이제 예. 하나의 성과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그냥 지구당 뭐 재도입하는 거 이 정도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내가 볼 때는 회담 자체는 그냥 B 플러스 B 제로 정도, B 제로 정도의 성과. 참 이 회담에서 지난 시간에 진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동훈 대표가 잘해야 이제 A 제로도 올라갈 수 있고 기회가 A 플러스로 올라갈 수 있고 기회가 된다. 근데 어떤 예. 둘 다 점수를 따는 건 점수를 따는데 실패한 것 같아요. 이재명도 실패했고 그 다음에 한동훈도 실패한 것 같고 왜냐하면 애초에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었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정쟁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처음에 이제 정쟁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게 바람직한지 바람직하지 않은지는 모르겠지만은 거기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10월에 판결 나와도 받아들여야 된다. 그게 이제 한동훈 대표의 은근슬쩍 찌르기였네요. 은근슬쩍 찌르기라는 거죠. 예.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실 그런 발언 공개적인 석상에서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할까 싶었는데 그죠? 그냥 딱 해버리더라고요. 예. 그냥 딱 찔러버린 거고. 그랬더니 그 이재명이 또 그냥 그 순간에 그냥 바로 급발진을 해버리더라고요. 계엄령이죠. 그래서 그냥 계엄령 얘기를 뻥 때려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건 뭐냐. 내가 볼 때 계엄령 얘기는 그 순간에 그냥 나와버린 것 같아. 아하. 미리 이렇게 계획하고 한 발언 같지는 않거든요. 예. 왜냐하면 발언 자체가 너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강한데 약간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갑자기 그 얘기를 하니까 판결이 나오더라도 받아들여야 된다. 당연한 말 한 거 아니죠. 판결은 받아들여야지. 법원의 예. 판결을 존중해야지. 그럼요. 그러니까 그 밑에는 뭐가 깔려 있느냐라고 한다면 한동훈의 입장에서는 너 유죄 나올 거야. 유죄 나와도 받아 이런 거고. 그러니까 그게 짜증났던 거죠. 예. 이재명 본인도 이게 유죄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 본인도 알 테니. 아니면 자기가 정말 무죄 나올 게 자신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래야지 이렇게 받아치면 되는 건데 원래는 그 뭐랄까 원래는 약간 고단수라고 한다면 그렇게 받아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받아쳐야 되는데 자기 처지가 지금 넉넉하지를 못해요. 왜냐 이게 유죄가 나올 확률이 크거든요. 그러고 한다면 지금부터 당연히 존중해야죠. 이런 말을 해둘 필요가 없거든. 그럼 나중에 또 욕먹으니까. 이거 가지고 계속 그 정치 공세를 펴야 되는데 어쨌든 거기에 대해 가지고 딱 찔러버린 거예요 그냥. 이거 뭐지? 이거 솔직히 말하면 내가 볼 때 좀 약간 반칙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걸 말을 했어야 되나? 라고 했는데 또 그걸 받는 이재명이 또 가장이 갑자기 급발진을 해서 그냥 계엄령 얘기를 빡 해버리면서 예. 지금 회담 딱 끝나고 나니까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계엄령 얘기밖에 없게 되는. 이야기 좀 계속 해주시죠. 계엄령.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도 극도로 격앙된 반응입니다. 무슨 그따위 말을 하느냐. 계엄령의 개자도 모르는 거냐. 심지어 김영현 국방장관 후보자는 무슨 국방장관 또 계엄령 이야기를 하는데 400명 장성 중에 충안고 출신은 4명밖에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게 뭐였냐면 이게 민주당 일각에서 그냥 나왔던 얘기거든요. 민주당 일각도 아니고 이 민주당 외곽의 그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서 이렇게 가끔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극단적인 사람들이 얘기하던 걸 문제는 뭐냐면 그런 사람은 어디나 있잖아요. 뭐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옛날에도 있었잖아요. 뭐 그 탄핵 국면에서 보게 되면 군부여 일어나라 뭐 이렇게 예. 그런 사람들 있거든요 주변에. 근데 그 주변의 얘기를 당에서 받았다는 게 문제예요.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 뭐냐면 당에서 받은 것도 문제인데 심지어 당 대표가 받았다는 게 문제고 당 대표가 그것도 뭡니까? 언론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앞에서 예. 여당 대표를 옆에 놓고 국민들 모든 국민들 지켜보는 앞에서 그 발언을 공식화를 해버리는 이게 좀 굉장히 큰 거죠. 전당대회에서 김병주 최고위원 후보자가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그냥 지나가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요. 뭔 소리야 저거. 뭔 소리야. 그냥 넘어갔던 건데 그걸 갖다가 받아들인 거고 지금 이걸 갖다
여러 민주당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지금 옹호하고 나섰거든요. 일단은 대표가 깔아버린 거예요, 그거를. 예. 그러니까 여기서 대표가 실언했어요. 우리 대표가 망언했어요.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 또 옹호하고 또 스크럼을 짜야 되거든요. 충성 경쟁. 스크럼을 짜면서 결국 김민석이니 뭐 정성원이 이 사람들 돌아가면서 그걸 발언을 옹호하는 그 발언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일까? 김민석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 약간 버전들이 좀 다른 것 같은데. 뭐 김건희 여사 버전도 있고요. 헐버전들이 다 있는데 예. 김민석 같은 게 뭐라냐면 국지전 북풍 공작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어느 쪽인지 모르겠어요. 국지전을 벌인다라는 게 북한이 도발이 있을 경우든지 아니면 이 정권이 예. 워낙 극우 분자들이라서 이 정권이 북한에 도발할지도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의도적으로 국지전과 같은 상황을 만들어서 그걸 빌미로 해서 북풍 공작을 벌이면서 그냥 계엄령을 딱 때려버린다. 이런 시나리오예요. 이거는 좀 뜬금없잖아요. 지금 뭐 앉아가지고 북한이 뭐 핵실험하고 뭐 미사일 실험하고 이런 것들은 늘 일상화되어 있는 거고. 예를 들어가 옛날에는 연평도에 폭까지 쏘고 뭐 잠수함 침몰시키고 천안함 침몰시키고 막 잠수함 갖고 와가 폭침을 했죠. 네. 그때 무슨 계엄령이 떨어지거나 이런 거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때도 뭐 국지전 상황이 거의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때 뭐 F-16을 출동을 시키느니 마느니 뭐 이런 얘기도 많았고. 연평해전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때도 무슨 뭐 이런 상황 아니었거든요. 굉장히 극단적인 지금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정권이 코너에 몰렸다. 코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엄령을 때리는 수밖에 없다. 계엄령을 때리는 기회는 뭐냐? 어쨌든 휴전선에서 국지전이 벌어질 경우, 그다음 북풍, 예컨대 북풍 분위기를 갖다 일으키면서 그걸 빌미해서 계엄령을 딱 때려가지고 예. 야당 의원들 쫙 뭐 민주당 의원들을 잡아들이고 계엄령 해제를 못하게 할 것이다. 계엄령 문제도 아니고 네. 이건 사실은 쿠데타 얘기거든요. 왜냐하면은 계엄령을 하잖아요. 법안이 올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국회 다수 누구예요? 민주당. 그 통과시키겠어요?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 잡아가기 때문에 계엄령 해제를 못한다는 이야기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일단 계엄령을 때리는 것 자체가 안 된다니까. 예. 계엄령 자체가 계엄 법안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계엄 법안을 갖다가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겠냐고. 네. 안 통과시켜 줄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 통과시키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어요. 뭐냐? 야당 의원들을 몽땅 다 잡아 가두는 겁니다. 그 전에.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게 사실 언제 가능했냐면 한국 동란 때 가능했거든요. 예. 그때 이제 이승만이 계엄 연장 뭐 이런 야당 의원들 몽땅 다 경찰 역동원해가지고 몽땅 다 아예 국회 나오지 못하게 가둬놓고 지들끼리 통과시켜볼. 이게 지금 가능한 상황이냐라는 거죠. 근데 그게 가능하다라는 건 결국은 뭐냐? 이건 쿠데타라는 겁니다. 군대에서 일어나가지고 지금 의원들을 갖다가 몽땅 다 해놓고서 계엄 통과시키고 사실상 쿠데타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예.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근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근거가 뭐 제보를 받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뭔 제보가 들어가? 예. 뭔 제보가 들어가? 그리고 만약에 그런 제보가 있으면 그걸 갖다 민주당에 왜 냅니까? 왜? 이거 군사 반란이거든요. 반란이면 정부에다가 신고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런 군부 내에서 일각에서 뭐 계엄령 때를 음모를 꾸미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국가에서 단속을 해야 될 문제잖아요. 옛날에 하나와의 단속하듯이. 예. 그러니까 이걸 민주당에다 같이 줄 게 아니라 정부에다 신고해서 사전에 막아야지. 제보받은 게 뭐냐? 있을까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럼 남는 건 뭐냐면은 결국은 어떤 근거냐라고 했을 때 계속 묻는 겁니다. 기자들이 묻는 거죠. 너희들이 제보 받아보고 뭐 여러 가지 근거를 갖고 있다는데, 그러니까 김민석도 뭐라고 그랬냐면은 근거 있는 확신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자기가 돼서 꼭 계엄령을 내리려는 시도가 있다라는 것이 나의 근거 있는 확신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확신이다가 아니라 근거 있는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한 거 아닙니까? 확신이야 누구도 가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나도 그런 거죠. 나는 민주당에서 대통령 암살할 것 같아. 그런 확신이 있어. 근거는 없지만. 네. 이것도 보도될 것 같은데요. 아니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네. 아니 그렇게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가 뭐라 그러냐, 그렇기 때문에 확신은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그 앞에서 근거가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계속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갖고 있는 근거가 뭐냐 제시를 못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다 드디어 정성호가 뭐라고 그러냐, 근거 없다. 상상력이다 근거. 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상상력에 근거한 얘기다. 그다음에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의원들까지 이런 얘기도 못 하냐 이거예요. 이제는.
의원 돼서 그런 얘기 못하는 게 아니라 의원이 아니더라도 그런 얘기하면 안 되지. 그렇죠. 누구라도 이런 극단적인 얘기를 할 때는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어떤 네. 얘기를 하든지 간에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되고 더더군다나 이런 극단적인 얘기에서 근거를 갖고 있어야 되고 더더군다나 자기는 누굽니까? 국민의 대표 아닙니까? 그럼 국민 안 일부의 되죠. 대표죠. 공적인 세금으로 지금 급여를 받는데. 그런 사람이 아무 근거 없는 확신을 가지고 완전 극단적인 얘기를 벗어나 막 뱉어내면서 예. 그 다음에 이런 얘기도 못하냐? 근거는 없어요. 상상력입니다. 아니, 의원이 뭐 상상력을 가지고 미리 뭐 우려도 못하냐 뭐 이런 식이거든요.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이제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러느냐라는 아하. 말이 거잖아요. 탄핵일까요? 탄핵으로 몰아가기 위한. 내가 볼 땐 약간 이재명이 약간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이 옆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니 10월에 판결 10월에 이제 판결이 내려오면 예. 내려지면은 그 존중하셔야 됩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법원의 판결을. 그랬는데 이게 이제 도발로 느껴진 거죠. 예. 그 순간에 약간 발끈해가지고 꺼내서는 안 될 얘기. 표정이 안 좋았어요. 꺼내서는 안 될 얘기를 그럼 네가 그렇게 나오면 나도 이렇게 하면서 내뱉은 얘기가 그 얘기인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마지못해가지고 애들이 이제 덤벼든 건데 지금 보게 되면 이런 것 같아요. 일단은 분위기 자체를 갖다가 국가적 사변 분위기로 좀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죠. 너무나 평온한데 예. 법원에서 이재명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딱 내렸어. 음. 그럼 대다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한 겁니까? 그래, 니들은 정치 탄압이라고 얘기했고 검사들은 정당한 기소라고 얘기를 했는데 법원에서 판단 내렸네? 유죄네? 이제 너 받아들여.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분위기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뭐가 해야 되냐면 어떤 국가적 사변에 준하는 사태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는 사법부를 좀 압박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 판결이 내려지게 되면 뭐가 나올 거냐? 분명히 이제 그 어떤 상상력이냐면 이런 거예요. 그런 판결이 내려지게 되면은 이 민주당 지지층들이 엄청나게 반발할 것이다. 그다음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걸 뭐라고 생각해요? 자기들만의 반발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반발이라고 생각을 해요. 국민 전체가 다 들고 일어날 것이다. 막 시위가 막 벌어지고 막 이럴 것이다. 예. 그렇다면 쟤네들이 그때 계엄령 때릴 수도 있다. 이런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사법부에 대한 압박도 하고 또 다른 한편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어떻게 해야 돼? 끌어내려야 돼. 라고 하는 탄핵 분위기 있잖아요. 탄핵 분위기를 만든다라는 거죠. 이게 실제 말하는 가능하진 않은 시나리오거든요. 전혀. 예. 가능하지 않은 시나리오인데도 문제는 뭐냐면 이게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가 아니라 예를 들어가지고 인지 부조에 빠질 거라는 겁니다. 유죄 판결이 만약에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유죄 판결이 나왔다. 자기들이 여태까지 뭐라고 그랬습니까? 검찰이 정치 검찰이 우리 억울한 이재명 대표를 갖다가 탄압. 정치 희생양을 삼아가지고 탄압을 했던 거고 예. 무리하게 기소한 거다. 근데 판결의 주체는 검찰이 아니라 누구예요? 법원이거든요. 라고 한다면은 다는 아니다 하더라도 적어도 핵심, 완전히 세뇌되어 있는 핵심이 아니라 그 외곽에 있는 느슨한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 이제 멘붕이 오는 거죠. 멘붕이 오고 이 사람들이 떨어져 나갈 수 있거든요. 이 사람들을 갖다 다시 다시 결집시키기 위해서 예. 쉽게 말하면 이 결집되어 있는 사람들의 끈을 갖다가 느슨하지 않게 꽉 쥐기 위해서는 이런 분위기를 계속 가져가야 되는 탄핵 분위기를 계속 가져가야 되는 거고. 예. 그래서 목표를 줘야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이재명이 잘못했어요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탄핵을 해야 돼. 해서 그 나라의 분위기를 그 이성과 상식이 살아있는 어떤 정상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정말로 막 선정과 선동과 이것에 의해서 움직여진 굉장히 격앙된 어떤 국가적 사변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고. 예. 그래가지고 언어 인플레이션으로 갑자기 계엄령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아차 싶을 거예요. 자기들이 봐도 이건 너무 심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힘에서는 가만 안 있죠. 이제 잘 됐다 싶어서 이게 계속 쪼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도 그거 쪼고 있잖아요. 이거 뭐냐 도대체. 계엄령 뭐냐? 이게 계엄령 뭐냐. 근거를 밝혀라. 그다음에 만약에 제보를 받았다면은 감추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거 큰일 납니다. 그것도 법률 위반이 정말로 뭐 그런 식의 국가 정변에 그 조짐을 파악하고 정황을 파악하고 제보를 했는데 그 제보를 갖다 국가기관에 알리지 않고 그걸 막아야 할. 그 자기들이 갖고 있다는 이것도 문제거든요. 빨리 밝혀야죠. 그렇잖아요. 밝혀야 되는데 자기들이 제보는 받았다고 하는데 받은 제보가 없을 겁니다 아마. 예. 그러니까 계속 쪼니까 이제 와가지고 뭐라고 빼는 거예요? 아니 뭐 그 상상력이다. 상상력이고 의원들이 보통 그 정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이거는 의원을 넘어가가지고 보통 사람들도 이런 얘기 안 되죠. 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계엄령 얘기를 합니까? 요 국민들은 부분에서- 진짜 힘든데 이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 할 때입니까? 네. 아, 한편으로는 일단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일단 이재명이 내가 볼 때 좀 오버한 것 같고 순간에 발끈했던 것 같아요. 발끈해가지고 그냥 당내에서 그냥 대내 소비 그냥 그 내수용 있잖아요. 예예. 민주당 내의 내수용인데 이걸 수출품으로 만들어버려가지고 바깥으로 내보낸 거거든요. 밖에서는 안 통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거들기 위해서 어쨌든 대표만 하나 이제 낙동강 오리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표가 딱 나와가지고 계엄령 딱 얘기를 했는데 에이 그건 아니지 하면은 대표만 오리발이 되잖아. 그 낙동강 오리알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단은 다 나서서 그 민주당 의원 여러 사람들이잖아요. 여기서 나서고 저기서 나서가지고 딱 싹 스크럼까지는 짜줬는데 아하. 그러니까 이제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거는 내가 볼 때 민주당이 좀 손해 본 부분인 것 같아요.